이번 3 시리즈 솔직히 안녕하세요, 억텐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3 시리즈를 시승을 해보고 왔냐면 이 사연을 읽어보고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3 시리즈를 타다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로 넘어가신다고. 그래서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23년식 3 시리즈고 기변하려고 하는 차종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고, 그리고 용도는 출퇴근이랑 여자친구랑 데이트, 가격대는 4천 초반대로 3 시리즈를 팔고 스포티지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가 3 시리즈가 드림카였어서 무리해서 샀는데 차는 정말 너무 좋은데 다리, 허리, 골반 안 아픈 데가 없고 시트 포지션을 아무리 별짓을 다 해봐도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너무 아픈. 근데 예전에 제주도에서 스포티지 렌트해서 타본 적이 있는데 너무 편했어가지고 계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1000만원 이상 손해보고 팔고 사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손해보더라도 팔고 스포티지 사는 걸로 생각이 굳혀졌습니다. 이분은 생각까지 다 굳히시고 저한테 사연을 보내셔가지고 뭐 제가 뭐 딱히 해드릴 말은 없어요. 그냥 4천 초반대에 스포티지가 마음에 드셨다면 스포티지를 사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3 시리즈가 그렇게 불편한 차인가? 라는 호기심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벤츠 시클이랑 아우디 A4는 타봤는데 유일하게 3 시리즈를 못 타본 거야. 그래서 이거 타보러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타보고 왔는데 세상에, 와, 이거는 너무 좋았어. 그냥 여태까지 제가 탔던 세단 중에 거의 올킬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거는 제가 처음에 스팅어를 탔을 때 느꼈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3 시리즈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차량이 구해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는 3 시리즈가 그렇게 불편한 차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아마 세단이 되게 불편하신 분일 거예요. 이런 걸 느끼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세단 타다가 SUV 타고 나서 엄청 편한 걸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 신형 그랜저 타다가 GV70으로 갈아탔을 때 와, 나 너무 편해가지고, 일단은 그 탈 때 내릴 때도 편한데다가 앉아있는 자세도 아무래도 세단보다는 SUV가 더 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세단 같은 경우는 좀 낮은 의자를 안고 있는 느낌이고 SUV는 높은 의자를 안고 있어서 좀 자세가 조금 더 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마 세단보다는 SUV가 더 맞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이모부가 또 차를 사려고 고려 중이시던데 원래는 되게 세단 파셨대요. 그런데 이제 허리 아파서 세단을 못 타시겠대요. 그래서 오래 타고 오래 장기간 타는 승차감에 있어서는 저는 세단보다는 SUV가 더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마 세단에 맞지 않는 체형이다 보니까 SUV가 더 편하게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첫 번째 사연은, 안녕하세요, 세컨카로 고민 중에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된 40대 주부 구독자입니다. 현재 K8 하이브리드 차량 보유하고 있는데 차가 크니까 아이들 등하원 시키고 학원 픽업용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학군지라 학원 앞 골목 사이사이 자동차 전쟁인데 이런 상황에 적당한 차량 추천 부탁드려요. 참고사항은 그전 차량 아반떼 MD를 12년 동안 타서 애들이 아반떼는 제외해달라고 요구, 남아둘 안전하고 튼튼하고 승차감 좋고 골목길 주행 주정차 용이한 차, 뭐 이것저것 보고 외제차도 보고 했지만 신형 아반떼만한 게 없는 듯. 혹시 추천하실 만한 자동차가 있을까요? 고려 중인 차종은 아우디 A4, 아반떼, BMW 320i, 볼보 S90, 티구안. 주행 환경 및 용도, 아이들 등하원, 학원 픽업, 마실용. 가격 제한 5천만원 미만. 고민하고 있는 이유, 현재 차량이 혼잡한 골목길에는 매우 불편. 일단은 지금 K8보다는 좀 더 컴팩트한 차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반떼를 너무 오래 타서 싫어한다. 근데 이게 아반떼를 싫어하는 이유를 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반떼를 너무 오래 타서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애들이랑 뭔가 비교당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건지. 뭐 예전에 저도 지인한테 들은 게 있는데 애들끼리도 이제 부모님들 차가 뭔지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반떼를 타기 싫은 이유가 어떤 목적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주행 환경이나 용도로 봐서는 아반떼만한 차가 없기는 하거든요. 두 가지 케이스로 좀 조언을 해드릴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 기도 좀 살려주고 싶고 나도 뭔가 좀 이
차로 보여지고 싶은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고급 브랜드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예산도 5천만 원까지 또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럼 먼저 고급 브랜드 컨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고려하시는 차종들이 이제 세단 위주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티구안인데 폭스바겐은 이제 고급 브랜드와는 거리가 머니까 얘는 일단 떨어뜨려 놓고 3 시리즈나 A4, S60 얘들은 사실 뭐 용도로 봤을 때 아이들 등하원이나 학원 픽업 그리고 뭐 잠깐 마실 다녀오는 용 이라고 하신다면 그러면은 저는 이제 3 시리즈를 추천드리고 이번에 3 시리즈 타보고 나니까 승차감도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좁은 길 다니는 용으로 세단보다는 SUV가 더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기장이 짧을수록 이렇게 좀 좁은 데로 다니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고급 브랜드 SUV 중에서 잠깐 뭐 제안을 해드릴 만한 차라면은 이제 아우디의 Q3 그리고 제네시스 GV7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GV70은 이제 SUV 치고 차체가 낮아가지고 생각보다 운전하시는데 그렇게 어색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이 차폭은 좀 살짝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GV70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옵션 안 넣어도 웬만한 그 안전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실용으로도 좋고 굳이 뭐 옵션을 많이 안 넣어도 됩니다. 저는 그래도 안전 위주로 옵션을 좀 더 넣으라고 한다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요까지는 넣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라운드 뷰나 다양한 각도로 카메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타봤던 GV70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옵션을 많이 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트도 꽤 괜찮았고, 아우디 Q3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타본 차는 아니고 좀 찾아보고 가격대가 그래도 5천만 원대다 싶은 게 이제 아우디 Q3밖에 없더라고요. 뒷좌석이 뭐 그렇게 넓지 않다는 말은 있는데 사실 뭐 3 시리즈나 이런 거 고려하셨다고 한다면 Q3 후속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Q3가 있는 매장을 한번 방문이 가능하시면 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고급 브랜드를 말씀을 드린 거고, 고급 브랜드일 필요 없고 그냥 아반떼만 아니면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차량은 K5나 소나타 같은 세단보다는 SUV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SUV 중에서도 이제 투싼 아니면은 스포티지, 그 중에서도 투싼이 조금 더 컴포트한 성향의 차라고 하더라고요. 스포티지는 살짝 단단한 축에 속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정도는 SUV 쪽을 고려해 보시라는 거. 조금 골목길을 많이 다니셔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연, GV70을 사고 싶은 28세 구독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억텐션님, 영상 요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20살에서 22살까지는 그랜저 XG 09년식, 22살부터 24살까지는 뉴스포티지 2010년식, 24살부터 27살까지는 소나타 YF 11년식, 지금 현재 나이는 28살이고 소나타 폐차 상태로 뚜벅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려 중인 자동차는 소렌토 GV70, 그동안 중고차를 오래 탔었기 때문에 신차 출고를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쉬는 날 드라이브 좋아한다. 가격 상관없이 선수급 2천만원, 5년 할부 예정입니다. 워낙 차를 좋아하다 보니 이번에 신차 출고를 하게 되면 오래 타고 다닐 생각입니다. 오래 타고 다니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일단 다만 저의 생활 소비 패턴 및 연봉 최전 3,800이라고 하시네요. 감안하면은 스포티지 투싼급 차량을 구매해야 되는데 워낙 차를 좋아하다 보니 그 돈으로 조금 보태서 좋아하는 차량을 출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분수에 맞지 않게 GV70 계약금을 걸어둔 상황입니다. 차값, 할부이자, 유류비, 보험료 등 일부 부모님 지원을 제외한 월 고정 지출 비용은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예상되고, 비용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부담스러우신 상태죠. 그리고 월급의 40% 수준으로 카푸어가 되긴 싫지만 무리해서라도 좋아하는 차를 출고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유있게 스포티지 또는 투싼급으로 낮춰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저는 사실 차를 사고 싶다고 하면 그냥 사라고 합니다. 그냥 본인이 해보고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인생은 실전이니까 한번 사보고 겪는 거를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건 있다는 거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월급의 40% 수준이면 적은 수준의 돈이 아니죠. 돈에 차를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거는 다른 부분에서 지출이 많이 적어질 확률이 높고, 120 정도 빠져나가면 이제 160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주말 드라이브용뿐만 아니라 출퇴근까지 하신다. GV70이 여태까지 몰고 다녔던 차들에 비해서 연비 체감이 많이 클 겁니다. 연비가 안 나오는 차고, 그랜저 XG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이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GV70이 결코 연비가 좋은 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기름값이 좀 많이 나올 확률도 있고, 28이시면 아직 조금 젊은 나이죠. 오래 타실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기변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은 나이입니다. GV70이 물론 승차감도 좋고 예쁘고 해서 탐이 나는 차가 맞기는 하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좋아하는 차라서. 근데 이 GV70이라는 게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이잖아요. 프리미엄 브랜드를 산다는 거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선, 즉 하차감 이런 것도 좀 누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과시의 영역이 크죠. 이 과시의 영역을 충족시키는 데만 만족하고 싶다면 이 차가 맞습니다. 28이면 지금 주변 친구들이 GV70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닐 확률이 없어요. 아니 아예 차가 없을 확률이 더 높지 사실. 그래서 참 일찍 성공을 이뤘다라는 약간의 착각이 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품위 유지비인데, GV70이라는 차를 타고, 그러니까 이 자동차 이외에 다른 소비적인 부분도 GV70만큼의 소비가 되어야 밸런스가 맞는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차를 타다가 생각보다 이렇게 지출이 커지면은 다른 부분에서 소비 심리가 움츠러들어서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이 자기도 모르게 좀 돈을 써야 되는 타이밍에 돈도 잘 못 쓰고, 이런 소비 심리가 주변의 친구 혹은 뭐 썸녀, 여자친구를 통해서 드러난다면은 진짜 없어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 순간 이제 이 GV70이라는 차를 타고 할 수 있는 과시의 효과가 사라져 버리죠. 어휴 카푸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차를 타면서 없어 보이는 모습이 나오면 안 돼요. 커버를 칠 수 있을 정도로의 벌이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120까지 잡으셨죠? 120 플러스 더 알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진짜 이 차가 나의 수준에 맞는 건지 이런 거를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는 동생도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제 대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BMW를 사주셨는데 그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 BMW 타고 다니까 와 얘 뭐야, 뭐 차도 엄청 좋은 거 타고 진짜 잘 사는 애인가 보네. 친구들이 막 기대하고 우러러보고 이러는데 뭐 사달라고 하면은 뺄 수가 없다는 거야. 안 사줘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거를 또 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또 뒤에서 알바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이 직장 생활도 하고 일 끝나고 다른 일도 뭐 하고 해가지고 수익을 늘리면서 그 차를 탄다면은 저는 되게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요 월급에 안주하면서 GV70을 타겠다, 솔직히 저는 사라고 편하게는 말 못함. 만약에 GV70으로 마음이 너무 굳었더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못 먹어도 고 하면 그냥 뭐 가는 거고. 이거 말고도 제가 좀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사연이 많았는데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제가 계속 받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도움이 가능한 범위 내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코남 아니에요. 자코가 찐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코라 부르지 말고 차코라 부릅시다. 차코남 억텐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